오늘 소개할 주식책은 저는 주식 투자가 처음인데요. 기본편입니다. 기본편이 있고요. 투자 전략편이 따로 있습니다. 투자 전략편은 다음에 일정에 맞게 또 소개를 드릴 텐데요. 한빛비즈 출판사에서 출간이 됐습니다. 정직한 사람들이 만드는 정직한 책. 한빛비즈는 경제경영, 자기개발, 인문교양 전문 출판사입니다. 한빛비즈는 한 권의 책이 가진 영향력을 믿습니다. 한 권의 책은 한 사람을 바꿀 수 있고 한 사람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게 책을 만드는 두려움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한 채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빛비즈 출판사에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주식 투자가 처음인데요. 기본편 2022년 개정판입니다. 초판이 2010년 10월 20일에 됐고요. 초판 64세가 2015년 1월 20일에 됐습니다. 만 4년이라는 시간 동안 64세를 썼다는 것은 시장에서 많은 인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가 될 텐데요. 개정판 1세가 2015년에 됐고 개정판 27세가 2019년에 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 11월에 개정판 2판이 나왔고요. 2020년 12월에 개정 3판 그리고 2022년 1월 10일에 개정 4판 1세가 발행이 됐습니다. 저자는 강병욱님이십니다. 가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시고요. 경영회계학부 겸임 교수로 계십니다. 하나증권 ING, 베어링스 증권, 삼성증권 등에서 실무 경험을 쌓았으며 유비온 경영연구소 교수, 한국금융연수원 전문교수로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식 투자가 처음인데요. 외에도 많은 책을 쓰셨습니다. 아래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머릿말입니다. 개정판에 붙여 어려울 때일수록 적은 돈을 잘 굴려야 합니다. 코로나19가 많은 것을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비대면 시대가 열렸고 재택근무가 일상화되었습니다. 사회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변화도 컸는데요. 교역 부진과 소비활동이 위축되면서 경기 불황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급작스러운 변화에 잘 대처한 기업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분기별로 실적이 발표될 때마다 실적이 저조한 기업들은 생존 방안을 찾아 골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주식 투자가 처음인데요. 기본편은 2010년에 출간된 이후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으며 개정의 개정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제도는 물론이고 시장을 둘러싼 환경도 거듭해 바뀌었으며 이에 부응하기 위해 시장의 변화를 반영하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여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판 역시 초판을 출간할 때 지녔던 시작할 때 그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저는 주식 투자가 처음인데요. 기본편이 주식시장에 처음 발을 내딛는 투자자는 물론이고 기초를 충실히 다지고자 절치부심하는 기존 투자자들에게 주식 투자에 길잡이를 해주는 좋은 친구 역할을 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기대합니다. 목차를 보시면 뒤에서 다시 목차 부분에 대해서는 소개를 드릴 텐데요. 5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 보시면 이제 기초. 그야말로 이제 기초가 되는 거죠. 이제 나는 주식을 할 거야 라고 했다면 어떤 거부터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요. 2장에서는 HTS를 이제 보면서 어떻게 설정을 하고 화면을 설정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요. 3장에서는 주식 시장을 보는 법. 우리가 시장을 큰 그림으로 좀 봐야 되겠죠. 그런 이후에 이제 4장에서는 종목별로 좀 봐야 되겠죠. 4장에서 기업 분석하는 법을 다뤘고요. 5장에서는 우리가 4장이 기본적인 분석이라면 5장은 기술적 분석, 차트에 대한 기본부터 이제 소개가 되어 있고요. 6장에서는 고수 따라잡기. 일반적으로 이제 5장까지는 우리가 주식을 하기 전에 꼭 해야 될 부분이라면 이제 6장에서는 좀 더 자신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주식 투자가 처음인데요. 기본 편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큽니다. 이제 다른 책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렇게 올려볼게요. 요 정도 이제 크기가 지금 나오는데 좀 비교적 크죠. 일반적인 책의 모습이고 이거는 약간 이제 판형이 좀 큰 모습인데 호불호는 좀 갈릴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큰 판형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까 같은 이런 크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대신 이제 판형이 큰 대신 이제 글자가 큼지막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차례 부분을 한번 볼게요. 앞에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1장에서는 기초 이해하기. 우리가 이제 주식을 시작하기 전에 계좌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식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매수와 매도가 뭔지도 모르겠고 주식시장이 코스피가 뭔지 코스닥이 뭔지 이것도 잘 모르는 거죠. 우리가 뉴스를 보면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이제 1장 기초 이해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장 매입하기에서는 어떤 증권사가 좋은지, 우리가 이제 증권사도 종류가 많잖아요. 뭐 키움이라든가 미래에셋, 뭐 기타 등등 이런 증권사들이 많을 텐데 어떤 증권사 그리고 수수료를 왜 내는지 거래세를 내는 건지 이런 부분들 볼 수가 있고요. HTS라고 하면 이제 컴퓨터로 하는 거고 MTS라고 하면 이제 스마트폰으로 하는 건데요. HTS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렇고 또 시장에서 시장의 어떤 운영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소개를 한 부분입니다. 시장 파악하기. 시장 파악하기는 우리가 종합 주가 지수, 코스닥, 코스피, 그리고 미국의 다우 뭐 이런 지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전체 큰 시장을 보자. 그런 측면으로 이제 소개를 한 거고요. 그럼 시장과 관련 있는 우리가 주가만 보는 게 아니라 주가라는 것은 경제의 원리에 따라서 또 같이 움직여 준다. 이런 부분이 보시면 환율, 물가, 원자재 가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큰 그림을 그렸다면 종목 선정을 해야 되겠죠. 어떤 주식을 사야 될지 전 모르겠어요. 뭐 우량주도 있을 테고 소형주도 있을 테고 그럼 어떤 주식을 사야 될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고 그런 기업을 고르기 전에 또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재무 상태가 어떤지를 좀 봐야 되겠죠. 현금 흐름은 어떤지, 재무 비율, 유동성이 뭔지, 안정성이 뭔지, 수익성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소개를 했고요. 사장이 기본적 분석이라면 5장 차트 분석하기는 기술적 분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주가의 흐름을 예측을 하는 거죠. 차트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 봉 차트, 추세선, 이동 평균선 이런 부분들 소개가 됐고요. 6장에서는 이제 기본적인 앞장에서 했던 것들 기본적인 것들이 다 마스터가 됐다면 이제 고수 따라잡기라고 해서 여러 가지 좀 심화된 내용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식은 어디서 어떻게 거래하나요? 주식시장이 어디 있는 거죠? 유가증권시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말하는 코스피를 말하는 겁니다. 코스닥 시장은 증권협회가 미국의 나스닥 시장을 벤치마킹하여 개설을 운영하다가 2005년 1월 한국거래소로 통합되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이 일반 기업의 경우 30억 이상, 벤처기업인 경우 15억 이상, 기술 성장인 경우 10억 원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코스닥 시장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기 어려운 벤처기업, 유명한 중소기업 등이 발행한 주식을 매매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 기업들이 주식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그래도 장점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어떤 주식을 그냥 매매하는
하는 관점보다는 이런 시장들이 있다라고 분류를 하면서 좀 더 큰 그림을 좀 볼 수 있게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도 종합 주가 지수를 왜 보라는 건지에 대한 소개가 되어 있고요. HTS를 120% 활용하고 싶다. 자신에 맞는 화면을 우리가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좀 더 소개를 자세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에서는 일단은 자신에 맞는 화면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 없는 것 같아요. 뒤에 아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더 자세하게 소개를 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 여기에서는 단순하게 요렇다 요렇게만 이야기를 한 부분이 좀 아쉽긴 하네요. 여기는 그 부분은 아니고요. 처음에 이제 주식 계좌를 만들고 증권사를 만들 때 이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아마 우리가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가장 큰 숙제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분할 매수. 이런 경우도 있겠죠. 분할 매수를 안 하고 한 방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운이 좋으면 또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또 운이 나쁘면 크게 또 손실을 보는 그런 경우인데요. 분할 매수는 왜 중요한지, 분할 매도는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장은 어떻게 분석해야 하나요? 그렇죠. 우리가 종목을 매매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시장이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기본적 분석, 하향식 분석, 상향식 분석. 영어로 말한다면 바텀업이라든가 탑다운 방식으로 이제 소개가 된 책들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한자식으로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하향식 분석, 상향식 분석. 이렇게. 그럼 시장을 어떻게 보는 것이 맞는지 뭐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죠. 상황에 따라서 하향식 분석을 할 때가 있고 때로는 상향식 분석을 할 때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 있고요. 앞에 목차에서도 소개를 했지만 경제 지표를 보면 주가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물가라든가 아니면 원자재 가격, 원유, 환율 뭐 여러 가지들을 보면 이제 주가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원자재 가격과 주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요. 재무 상태표는 어떻게 보는 건지, 우리가 기업이 단순히 단기 순이익이 난다, 매출액이 좋다라고 해서 그 기업을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어떻게 현금이 흐르는지를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부채는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그 현금을 유동 가능한 그 현금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이제 재무 상태표를 보면서 현금 흐름을 추적을 하면서 기업을 판단을 해야 되겠죠. 앞에서 말한 부분이 기본적 분석이라면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해야 돼요. 주가를 예측하는 기술적 분석, 왜 차트를 알아야 하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차트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거래량, 거래 대금, 수급, 뭐 여러 가지 이동 평균선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가를 예측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만 이 기업을 판단을 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니겠죠. 시장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그리고 내가 투자 성향에 따라서 이제 적용을 좀 해야 되겠죠. 추세선은 어떻게 활용하나요? 이 부분 보시면 추세라는 게 주가는 일정 기간 추세를 이루면서 일정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습성이 있습니다. 주가 움직임의 저점과 저점의 이은선을 지지선이라고 하고 고점과 고점의 이은선을 저항선이라고 하는데요. 지지선은 주가가 일정 수준으로 내려오면 더 이상 내려가지 않으려는 지점을 선으로 이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항선은 뭐 지지선 반대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추세선으로 매매 전략을 충분히 세울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저항, 지지 그 부분을 통해서
추세선이란 고점과 고점 또는 저점과 저점을 이은 선입니다. 상승 추세선은 저점과 저점에 이어서, 하락 추세선은 고점과 고점에 이어서 그립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동평균선으로 우리가 또 주가를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기준이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매우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들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특징, 각 산업의 주요 기업 리스트가 이렇게 부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잘라서 이제 휴대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에서 가장 유망 섹터, 그리고 산업, 기업 서머리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서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망설이고 있는 초보 투자자를 위한 최고의 주식 입문서. 저는 주식 투자가 처음인데요. 기본 편이었고요. 나중에 투자 전략 편에 대해서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측면에서 본다면 판형이 다른 도서들보다 약간 큽니다. 약간 크다 보니까 호불호는 좀 갈릴 것 같아요. 큰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좀 더 휴대가 간편한 좀 작은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래도 글씨가 커서 좀 보기에 편하다라는 장점이 있어 보이고요. 제목도 보시면 저는 주식 투자가 처음인데요. 뭔가 주식 초보자,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 같습니다. 세 줄 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주식을 이제 시작한다면,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면 이 책으로 시작하자. 주식의 A부터 Z까지 소개된 책이다 라고 저는 소개를 하겠고요.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 분석부터 기술적 분석까지 마스터할 수가 있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책 한 권만 반복적으로 공부한다면 자신감이 업되실 겁니다. 우리가 시중에 많은 책들, 여러가지 책을 다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 책을 반복적으로 공부를 한다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는 주식 투자가 처음인데요. 기본편을 반복적으로 보신다면 분명히 자신감이 올라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책이 마스터가 되었다면 투자 전략편을 공부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주식을 이제 진짜 시작을 한다면 꼭 정독해야 될 책으로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